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적까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욕설 입버릇이 그것도 타국 의회를 향해서 그런 발언이 영상에 담기며 이런 참 정상 외교 자리에서 국격은 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사적 대화까지 이용해 동맹 관계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의 외교적 노력까지 왜곡 비방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국감을 위해서 여당 간사와 합의를 도모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증인 채택 날치기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강력히 규탄하며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30%대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 20%대 지지율의 하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교 순방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직전 조사하고 대비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한국 갤럽 기준으로 20%대로 내려간 결과인데 특히 대통령 최근에는 조금 회복세였거든요. 네. 그것이 특히 응답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륙주, 대구 경북, 또 60대, 또 주부청이었는데 이 외교 현장에서의 대통령의 가시적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의 이 뉴욕에서의 이 막말 또 이 발언 파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윤 대통령 해외 순방이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응답이 과반이 넘는 조사가 있던데요. 예, 이게 좀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MBS 전국 지표조사가 19일에서 21일 한 조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까 그 비속어에 대한 거는 좀 반영이 안 된 건데요. 성과 없을 것이라는 게 55%나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유를 보면 좀 전에 대통령 지지율 20% 하락한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경험과 자질이 부족하고 무능하다가 12%, 그다음에 그 민생 경제 살피지 않다가 10%, 부정평가 이유들이 그런 것이 올라왔고 그 무능과 자질 부족이라는 게 지금 부정평가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이게 딱 반나절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정이 있은 그 다음 날 점심 때쯤에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도가 확산이 되는 그런 경향을 네. 이틀, 3일 정도 계속 연타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번 순방에서는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예. 해외 순방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한 모습은 그 전임 대통령의 취임 첫해 외국 방문 때와는 이게 다른 양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외 순방 효과라는 것이 주로 이제 임기 초반의 대통령은 주목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이른바 우리가 이 시쳇말로 국뽕 효과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참 일 열심히 한다, 주목을 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되거든요. 네. 20대, 30대 MZ 세대,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임기 초반에는 적게는 3%포인트, 많게는 이제 10%포인트 올라갈 때, 물론 임기 중후반 이후에는 지지율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상당히 야심찼거든요. 네.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역차별을 상당히 최소화하겠다. 좀 성과가 날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가졌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자체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해외 순방이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순방 중에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된 모습인데요. 네. 향후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이게 이제 사적 발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또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게 사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이번 조사에서 이제 반영 안 된 부분이 그 욕설 논란 부분은 갤럽에서는 조금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8%가 나왔고 다른 조사들은 21일까지 조사가 돼서 반영이 안 됐는데요. 이제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불발이 됐다라고 한미 다 불발된 걸로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조사에서는 20%대로 내려갈 그런 조사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네. 특히 이제 오늘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내일 그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오늘 기내 간담회를 아예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젯밤 귀국. 예, 귀국하셨을 때. 네. 예. 그래서 내일 그 도어 스태핑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대로 된 어떤 대응이 없게 되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 국민 3명 중 2명이 물가 안정을 꼽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경제 문제일 텐데 예. 물가가 만약에 해결됐을 경우에 이 대통령 지지율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물가 해결된다면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죠. 역시 네.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항산, 무항심, 맹자가 한 이야기인데 뭐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또 특히 중요한 것이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상당히 논란을 빚었지만 한 총리의 역할이 바로 경제를 챙기는 것이거든요. 네.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자영업청, 특히 그리고 가정주부청, 사실 안방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청이 느끼는 물가 체감도는 더 높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다 이제 블루칼라까지 결합이 된다면 물가가 좀 더 개선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부분입니다. 이 네. 경제, 미국 연준에서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0.75%포인트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한은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대비가 돼 있느냐? 우리 시간을 통해서 MBN입니다.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미야, 네. 경제로 미래로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 소장님. 네. 김건희 여사의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서요. 찬성 여론이 과반 이상 나오던데 이 정치권 공방에도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여론이 60%대 아래로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은 하지 않았지만 그 논문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대와 숙명대 총장을 이미 다 증인 채택을 한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이거를 그 단독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정기국회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계속 그 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부속실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이 국민적인 어떤 그 반감이나 이런 그 반대 여론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이후에 여야 대표회동 얘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게 조만간요 이루어질 네. 것으로 보는지 만약에 네. 회동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득실 관계는 어떤 전망인지요?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루어지는 것 자체도 왜냐하면 서로 간의 목적이나 형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논란 국면에서 또 예. 새로운 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생 타결을 위해서 워낙 지금 여론이 여야 모두에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윤상현 의원도 사선 중진인데 영수회담 가능성이 있다. 여야 또 대표들을 다 모아서 대통령이 순방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뭔가가 국민들에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이 나올 거냐 쉽지 않을 걸로 봐요. 왜? 네. 형식에서는 영수회담이든 여야 대표가 다 모이는 대통령과의 만남이든 가능하겠지만 결국 내용이거든요. 네. 대통령은 민생을 이야기할 테고 또 정부의 성과를 강조할 텐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참여하는 야당 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보복 수사하고 이거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성과는 쉽지 않은데 바람이 있다면 제발 민생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주영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이제 새로운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이 와중에 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갤럽 조사를 보니까 20에서 22일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8%에서 34%로 4%포인트. 이게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이게 주 단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진 건데 네. 결국 이 하락 요인은 그 대통령의
순방과 이게 연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가처분 리스크가 여전히 그 당 지지율을 하락하는데 영향을 주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 대통령의 순방이 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지금 이 연령별 그 특징을 보면은 20, 30대는 지금 무당파층이 늘어난 상황이고 40, 50대는 그 민주당 지지가 40%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60, 70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50% 이상을 보이는 세대별 특징이 지금 굉장히 좀 특이하게 주목해서 볼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그 여당의 권성동 대표가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MBC를 특정해서 지금 그 굉장히 인지적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언론과까지 전선을 확대할 경우에는 당 지지율도 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같은 그 여당의 움직임이 여론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여당의 움직임 자체가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상황을 일단락을 시켜놓고 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네. 여당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면은 방어하는데 급급한데 그 방어가 상당히 국민들이 볼 때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일단락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성상납 의혹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국민의힘 윤리 추가 징계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다면서요. 여론의 방향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징계에 대해서 부정 여론이 더 높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추가 징계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49.1% 절반 가까이 되고요. 추가 징계 찬성이 39.2%라서 지금 10% 약 10% 포인트 가량 차이 나는데 그래프를 계속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 추가 징계 찬성은 누구냐?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른바 동상이몽 여론인데 언더독 이펙트로 전체 여론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동정 여론을 얻고 있지만 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오히려 정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지도부는 이른바 윤핵관은 징계 가능성이 윤리위에서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중도층입니다. 이런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민심을 읽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이 소장님. 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5.9%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수치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여당을 지금 위협할 정도의 수치인지 어떻게 보세요? 나는 이게 그 100%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새로 이제 이준석 대표 신당 창당할 때 35.9%는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정당 그 지지 그 구조를 보면은 3대 3대 3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당 3, 야당 3, 그다음에 무당파 3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창당도 안 했는데 지지하겠냐의 35.9%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네. 이거 조사한 그 조사 기관 조사 회사 쪽에서도 이거 맥스로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최대치로 보면 안 되고 가장 최소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5에서 10% 사이 정도. 그러면 이거는 그 여당 현재 그 국민의힘의 그 지지층의 상당 부분을 이탈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여와 야의 그 대치 국면 속에서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지율은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창당을 했을 때 컨벤션 효과가 날지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민 예.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속어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이 뭐 친윤대 비윤구도로 갈 것인지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차기 전당대회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 하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당도 지금 뭐 가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윤핵관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사실상 윤핵관적 성격, 이른바 윤핵관 호소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네. 반윤은 자리 잡을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친윤 세력이 주도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에 날선 발언들을 왜 하느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이 높은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럴 때 유승민 전 대표의 영향력, 수도권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중도층 무당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제 결합할 때 적어도
선거에서 10에서 15%의 비례 득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있나, 감안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수장님 보시기에 유승민 네. 전 의원의 이 차별화 행보가 당내 반윤 세력 결집 효과가 있을지, 또 지금 이제 친윤 대 비윤 얘기를 했을 경우에 안철수 의원은 지금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친윤 그룹 안에서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최근에 주호영 그 이제 원내대표 그 득표 현황을 보면은 42표가 이제 그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가 지금 비윤의 성격을 갖는 의원들인데 유승민 지금 그 전 의원이 이 표를 정말로 이제 자기의 표심으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이분이 이제 항상 그 조직세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차기 그 여당 당대표 선거 보면은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합쳤을 때는 상당히 좀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실제 조직화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 그 의원의 경우는 이게 지금 이제 그 친윤 쪽에 서서 이제 당 대표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그 지지율 상으로 보면 좀 영향력이 좀 미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더 그 현재 친윤 그룹들과 좀 강화하고 연대하면서 존재감을 또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내홍 등 여러 이제 악재 속에서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는 진단인데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8월 초만 하더라도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도 더 높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홍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이 반사 이익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롯이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또 내려가는 것이고, 아주 또 최근은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네. 내려오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중도층이 좀 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우세하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충청권도 그렇고요.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소장님, 이재명 대표 오늘 27일이죠. 취임 한 달을 맞는데요. 네. 뭐 당내 의원들과 스킨십하면서 민생 행보 주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취임 후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세요? 일단은 이제 지금 100일 정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일단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당원에 대한 어떤 그 공개 그 소통 공간을 만들고, 또 청소미화원에 대한 공개 그 장소, 휴게실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최고위원회와 그 유튜브 강화, 이런 것들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당이 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이 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들의 조치들을 취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역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민주당 안에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부분입니다. 지금 식사 정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 친밀감을 높이는 데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도 좀 분리를 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변호인단 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향후 전국 상황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준비는 하지만 이제 실제 이게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오히려 당 지지율을 똘똘 뭉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가 다음 달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하는데, 이제 증인 채택을 놓고 지금 예. 첨예하게 붙고 있잖아요. 이게 뭐 신구 권력의 대리전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도 나오는데, 국정감사가 여야 지지율 흐름에 변화를 줄까요? 파장이죠. 네. 저는 지금 정당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를 놓고 물어보면 뭐 40대, 39, 34대, 34가 나오지만 하나씩 물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국민들이 각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정말 국민들의 마음은 바닥 상태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인 채택을 한다는 게 쓰기는 정인으로 쓰고 사실상 내용은 정쟁일 겁니다. 네. 채택되기도 어렵고 성사되기도 어렵고, 민생 현안과 관련돼서 지금 정인 채택을 한다, 각 정당별로 정책 경쟁을 한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국감 파장, 네. 예산 국회도 파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와중에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제 다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이 정치권과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뭐 이번 순방 속에서 그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이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으셨지만 미국 측에서 큰 영향은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금 이번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어떤 그 협상이라든지 대화에 특히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그런 도발이 실제 목표가 아닌가. 그러면 사실 이번 유엔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대통령께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정치권의 지지율의 북한의 도발은 현재는 상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국내의 어떤 그 네. 정치 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북한이 만약에 도발 수위를 높이고 긴장감을 고조시킬 경우에 예. 통상 이제 여권 결집 뭐 이런 진단들을 했잖아요. 예. 여야 지지율에 변화를 줄까요? 변화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적어도 60대나 70대 이상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은 유권자층들은 결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은영 소장님께서는 유엔 총회 연설을 이야기했지만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이야기했으면 언급했으면 북한이 이렇게 발사 도발을 해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이건 유엔 총회 연설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수 결집의 계기는 될 수 있다. 하지만 뭐 지지율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다른 이슈,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나 북송 의미 같은 내용들을 더 파고 들어가는 또 확대되는 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